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수정TV입니다. 오늘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이 베나TV 문제로 해가지고 또 생방송도 했지만, 김수정TV, 조금씩이라도 이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게 북한 내부 영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. 조금 좀 심란하네요. 뭐 오늘 또 뭐 생방송에서 좀 여러 가지 아까 저도 뭐 갑자기 이게 흥분해가지고 뭐 좀 소리도 좀 커졌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되길 바라고요. 뭐 일단 시작을 했는데 뭐 방송을 통해서 기본은 뭐겠습니까? 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더 훌륭하게 정착 과정에 좀 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기 위한 또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지금까지 베나TV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생겨가지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. 변함이 없고 제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또 여기 드림쉼터에서 베나TV에서 하던 영상물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막으로 올릴 것이고 하긴 합니다. 하는데 뭐 김수정TV도 옆에서 그 사이드에서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도 역시 지금 겨울이잖아요. 뭐 정말 날씨도 춥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상당히 엄혹한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있었을 때 겪었던 겨울에 비하면 정말 한국은 따뜻한 겨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.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겨울에 남북은 비교해 보면 밖에 있는 시간하고 안에 있는 시간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서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. 그리고 안에 있는 시간은 짧지만 안에도 추워요. 다시 말해서 집안도 춥고 밖에 나가도 춥고 직장에 가도 춥고 사방상지가 다 추운 거예요. 그러니까 추위에 떨어야 돼요. 아침이고 유일하게 그나마 그래도 직장에서 뭐 보면은 뭐 직장마다 다 가게 하지만 사무실에 철로 이렇게 난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장마당에 가서 장작을 사다가 뭐 떼는 직장도 있고 그래서 뭐 장작이 비싸다.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장작도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있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실별로 각자 알아서 사무실 난방은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한 거예요. 어떡하냐면 뭐 순번제로 해가지고 너 그러면 이번에 나무 단을 한 단 사와. 그러면 시장에 가면은 아주 매끈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른 도끼로 탁탁탁탁 이렇게 짜게 그 장작을 팔아요. 묶어가지고 한 단에 한 이 정도 하는데 몇백 원 했던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. 또 그거를 사요. 그러니까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단번에 그걸 뭐 10단 20단 한 구루마라고 하는데 그 조그만 손수레 거기다가 한 구루마를 산다 뭐 이러고 뭐 그래서 돈을 주고 갔다가 사무실 한쪽 기대기에다 쌓아놓고 그걸 떼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장작 때문에 하루 종일 좀 뭐 사무실 안에서는 따뜻하죠. 근데 그냥 냅둬요, 북한이? 쩍 하면 또 사회동원이네, 뭐 작업동원이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에도 또 뭐 이것저것 일을 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밖에서 떨어야 돼요, 떨고. 집안도 역시 같죠. 좀 여유가 있는 집은 뭐 석탄도 떼고 장작불도 떼고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데 절대 다수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죠. 뭐 전기도 제대로 오기라나 뭐 겨울이면은 또 아시잖아요. 북한은 전력 생산이 더 떨어져요. 왜? 수력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집안이 정말 온도계를 놓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.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 이불을 그래서 뒤집어 쓰는 버릇이 많아요.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없어졌는데 북한은 무조건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자체 체온에 의해 가지고 이불 안이 덮여져서 그 온기로 잠든다. 뭐 이런 거죠.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불 속에서 이렇게 머리를 쓱 내밀면은 벌써 이게 머리가 차요. 얼굴이 차요. 그냥 온도계를 보면은 아침에 방안 온도가 뭐 10도에서 12도, 13도 뭐 이러거든요. 얼마 추워요.
입김이 호호 나오는데. 그래도 뭐 참고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팍 일어나서, 그러니까 뭐 옷을 벗고 잔다는 거 꿈도 못 꾸고, 예. 그러니까 일어나요.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. 예. 전력 사정 때문에 북한은 상수, 예, 수급도 안 돼요. 그러니까 뭐 길어놨던 물, 뭐 세면 화장실에 가도 그냥 그 다 탱크가 있잖아요, 물 탱크. 어떤 때 그게 너무 추울 때는 그게 얼어요. 살짝 얼을 때 집안인데도. 그러니까 거기서 얼음이 섞인, 뭐 얼음버스, 그거 뭐지, 뭐 얼음버스야, 우리 뭐다 빙수처럼 그런 얼음이 둥둥 뜬 물로 이게 세수를 하고, 예, 양치를 하고, 뭐 이러면.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추울 때 냉수 마찰이 아니지만 찬물 이렇게 막 참고 하잖아요. 하고 나면 조금 시원하면서도 좀 살짝 그 추위가 없어져요. 그러다 밥을 먹고 직장에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, 이거 영상 보시면 역시 이것도 북중 접견 지역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아줌마들이 열심히 통나무를 톱질을 하고 있어요. 예. 역시 이 지역은 석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내륙에 비해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남방의 재료가 뭐냐, 이게 나무예요. 예. 이게 이런 원목들도 결국은 산에서 뭐 나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나무를 해다가 이걸 전문적으로 파는 개인 장사꾼들이 생겼어요. 물론 이게 북한의 산림 자체도 지켜요. 감독처가 있거든요. 산림 경영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산을 지켜요. 도벌을 못하게 하죠.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뭐 그 산을 지키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뇌물을 주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렇게 원목을 갖다가 이 집체적으로 사는 거죠. 한 집에서 사자면은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자처럼 아줌마들 몇 집에서 모여서 돈을 내서 통나무를 사다가 같이 톱질을 해서 그 다음에 장작을 나누는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은 뭐 여실히 보여지고 있지만 물이 안 나와요. 겨울엔 더하잖아요. 물이 안 나니까 결국 어디 가서 길어요. 지금 뭐 두만강이나 그런 강, 예, 강변에 가서 이렇게 물을 깃고 있고,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잖아요. 와, 장난 아니죠. 그래서 북한 여성들의 그 부담이라는 것이 뭐 정말 최악이죠, 최악. 예. 저기 겨울에도 물을 안 기르면 일단은 뭐 빨래는 고사하고, 빨래는 뭐 정말 그래서 뭐, 예, 어쩌다 빨래를 한다 뭐 이런 거죠. 정말 부지런해가지고 맨날 빨래하는 사람이 있는지, 또 뭐 어떤 집은 또 뭐 비누도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래 물찌개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요. 예. 압록강물 또는 두만강물을 저렇게 길어가지고, 그나마 두만강 압록강 있으면 좀 낫죠. 저렇게 어린애들까지도 와서 물을 길어야 돼.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해서 애들이 오면은 어머니가 빨리 가서 물 길어와. 싫어. 그러면 야, 네가 쓰는 물은 네가 길어야지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아침에 그냥 물이 있어야 밥도 하고 여러 가지 씻기도 하고 하잖아요. 예. 정말 수돗물이 나오는 집은 정말 머슴을 몇 명 둔 집이나 같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. 네, 겨울에 또 길어보세요. 애들은 또 저게 또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. 완전 깡깡 얼었는데, 가다가 이렇게 정말 그 힘들게 길어온 물을 또 집안에서 쏟는 경우가 있어요, 애들은. 그럼 또 가서 또 길어야 되잖아요. 네. 뭐 이것도 보니까 요즘 영상 같은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, 예, 그리고 지금 애들이 또 썰매 타고 있잖아요. 뭐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아닐까, 저렇게 해서. 예, 언덕길에 눈이 쌓이면은 그것이 역시 뭐 우리 말하면 스키장이나 같은 거죠. 예, 그래서 애들이 놀아요. 저렇게 해서. 뭐 일부러 놀기 위해서 애들 거기다가 다 물 뿌려 놓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다음날 꽁꽁 얼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썰매장이 되는 거죠. 아이고, 저렇게 해서 노는 걸 보면 참 지금도 안쓰럽고요. 뭐 우리 뭐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겨울에도 일부러 스키를 타러 가고, 뭐 얼마 전에 그 우리 가족들도 뭐 저는 이게 요즘 뭐 베나TV 일 때문에 뭐 바빠가지고 못 갔지만 그 탈북민들이 또 모여서, 예, 탈북 대학생들, 뭐 중학생, 초등학생들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인솔을 해가지고 뭐 가평인가 어디 가서 스키 타러 갔어요. 예, 뭐 그런 영상들 보면 참 이게 남북의 눈은 똑같이 내리는데, 예,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? 뭐 이런 거. 이것도 보면 이게 해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뭐 북중 접견 지역에 있는 어느 도시 같은데, 보이시죠? 예, 뭐 저도 한번 겨울에 건널 때 저런 데를 건너왔거든요. 탈북, 두 번째 탈북이 저랬을 때였어요. 1월 달에 넘었으니까. 감회도 새롭죠. 뭐 이게 호원할 때 저렇게 보니까, 뭔가 이 눈에 안겨오죠. 캄캄할 때, 저녁에,
저녁에 그냥 그 6시부터 7시 사이에 뭐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가서 교대를 갔을 때 그 짬에 건너갔거든요. 근데 저렇게 그 두만강을 건넜는데 무산이라는 곳에서 너무 한 번쯤 북송됐었잖아요. 그 공포심이라는 게 장난 아닌 거예요. 강을 건너 가서 같이 가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건너가다가 일단은 왜 그랬는지 아무도 없고 바지를 벗었어요. 팬티 바람에 신발을 바지에다 똘똘 말고 옆구리에다 끼고. 다행히 그때 그 국경경제 군인애가 이렇게 또 비닐봉지를 또 준비를 하라 해서 비닐봉지가 그 비닐봉지를 발에다 신었어요. 그 저렇게 얼었잖아요. 건너가요. 아까 사진에서 보죠, 영상에도 보셨지만 두만강은 일단 물살이 빨라요. 그러니까 이 변두리는 잘 오는데 가운데는 저렇게 많이 그 꽁꽁 얼지 않거든요. 근데 그걸 몰라요. 근데 건너가다가 몇 발자국 쭉 가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 뒷덜미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일어나고 해서 뭐 공포심에 한번 잡혔잖아요. 막 가다가 그 갔던 청년 손 뿌리죠. 같이 손잡고 가다가 나만 따라오시오 하는데 나는 뭐 그냥 무서우니까 뒤에 싹 돌아봤는데 전봇대에 전구가 이렇게 켜지는 거 보고, 그러니까 정전됐다가 갑자기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불빛이 팍 이게 전구가 불이 들어왔어요. 야, 그 불빛이 마치 후레쉬를 비치는, 경비대가 후레쉬를 비치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걸음아 날 살려라고 뛰었어요. 뛰었는데 가운데 얼음이 얇은 데서 빠져서 도망가네 빠졌어요. 1월에. 와, 정신없대요. 근데 뭐 빠졌는데 찬 기운, 찬 거는 못 느꼈어요. 못 느꼈는데 하도 키가 크니까 이게 올라가면 얼음이 깨지고 올라가면 얼음이 깨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건너갔거든요. 근데 왜 그 방한복을 입었잖아요. 솜이 들어가 있는. 나오고 보니까 바지는 어디 간지 없어졌지, 신발도 없어졌지. 그냥 맨살인 거예요. 아랫도리는. 그러다 뭐 위에 입은 거는 그 자리에서 꽁꽁 얼더라고요. 막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던 일이 뭐 새삼스럽게 떠오르고요. 지금 보면 이게 자동차들, 이게 뭐 또 시장인데 지방 도시에 저렇게 차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 대수가 많죠. 그리고 북한산 자동차가 거의나 안 보여요. 중국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게 복국세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휘파람이라든가 이 자동차를 만들잖아요.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 뭐 그 자동차인지 중국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차들이 많고 택시가 있는 거 지방에서 뭐 그거 아시죠? 이제는 뭐 김정은이 시대에 들어와서 뭐 개인 택시까지만 생기고 일단 일종의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허용을 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옷을 입은 것도 예전 비해서는 상당수 많은 가지수가 많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깃발이 있죠. 인공기. 저거는 이게 북한 특유죠. 뭐 우리 대한민국도 같지만은 뭐 설날 때라든가 그다음에 기념일 뭐 이런 거 명절 때 이런 때는 저렇게 장식을 하긴 합니다. 그다음에 이건 시장이죠. 시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냥 항시 저렇게 구루마꾼이라고 하죠. 짐을 날라다 주는 뭐 우리로 말하는 택배인가? 시장에서 저거 짐을 날라다 주고 오고 돈 받고 삭슬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속옷을 받고 마스크를 낀 거 보니까 최근 영상 같기도 하고요. 옷차림도 보면 현저하게 나타나죠. 뭐 좀 있다 하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좀 좋은 방한복을 입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다스가 좀 뭔가 허술근하게 입고 있고 자전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그 매대라고 하죠. 북한에서. 지금 보이는 영상. 옆에서 이게 난로를 떼놓고 거기다 연탄을 떼거나 장작을 떼가지고 거기에서 뭐 떡도 딱 뜨끈하게 따뜻하게 해서 팔고 뭐 이런 거예요. 뭐 이런 오뎅처럼 우리 막 그런 식인 거죠. 그 저런 장사들도 결국은 뭐 하루살이,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. 뭐 뒤에 뭐 택시인지 뭔지 승용차도 보이지만 역시 기관의 특수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잘 사는 집, 그것도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, 뭔가 벌이가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, 대형 트럭들도 많이 보이죠.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런 것들이 많아진 것도 역시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서, 그 다음부터 각자가 장사를 해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트럭들이 상당히 호가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물류죠. 한 번에 많이 날라오기 시작했고 그만큼 시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들에 유통하는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저런 트럭들, 대형 트럭들, 컨테이너
뭐 10톤짜리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호가가 올라갔다는 거죠. 이거 뭐 일단 도시의 중심을 벗어나면은 역시 저런 거죠. 뭐 토사도로라고 하죠. 뭐 보면 얼음도로 있고 애들이 저런 데서 놀아요. 뭐 일단 예, 골목 장사라고 해서 저런 데서 장마당에 가서 장세를 못 내는 사람들은 저런 데 앉아서 또 소장이라고 해서 뭐 뭔가 팔고 장작들을 팔고 있잖아요. 예, 뭐 이렇게 장작도 패고, 네, 불쌍하죠. 뭐 여전히 보면은 야 내가 저거 어떻게 저기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하여튼 뭐 북한의 겨울 영상이었습니다. 예,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영상이 보이지만 역시 북한 여성들 씩씩합니다. 예, 저런 데서 저런 환경에서 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북한 여성들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뭐 승용차 타고 다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뭐 정말 화장도 이쁘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먹먹해져요. 아이고 저쪽에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좀 장하기도 하고 좀 제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하여튼 뭐 이게 방송을 하면서도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이 베나TV의 난이라고 할까요?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안타깝기만 하고요. 뭐 끝까지 법적 공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말 잘된 것인지 제발 지금이라도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대세가 바뀌어서 뭐 이제 와서는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겠죠. 그러나 더 이상 좀 양자가 다 고통스럽지 않도록 뭐가 됐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안타까운데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김성TV보다도 우리 새로 만든 드림쉼터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도 또 역시 이런 북한 내부 영상 좀 특이한 게 있으면은 다시 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은 어떤 길에 뭐 이런 걸 좀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 뭐 일단 뭐 시간이 좀 허용이 안 돼가지고 뭐 숙정시도 곁에 있고 하니까 같이 좀 나와서 좀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안 되네요.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. 자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김성TV도 열심히 한쪽에서 이렇게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뭔가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속상할 때 뭐 솔직히 이걸 갖다가 뭐 이런 속상한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터놓는 것으로 저도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좀 또 여러분들의 또 뭐 댓글 한마디 정말 최근에 그 달아주시는 올려주시는 댓글 한마디 좀 힘을 잊고 있거든요. 그리고 매일이다시피 찾아오시는 시청자분들, 애청자분들, 하여튼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. 뭐 올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60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젊음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북한 같으면 지금 저는 아마 뭐 살아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. 아마 이게 얼굴이 주름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백발이 되지 않았을까. 뭐 열심히 물론 여기서는 뭐 우리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뭐 지가 바르던 화장품도 좀 발라보라고 주시고 염색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없어지면 저는 또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또 유익하고 또 재미나고 뭔가 그런 방송으로 인상에 남는 방송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